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9일 도쿄에서 572명, 카나가와 245명, 사이타마 145명, 치바 93명, 오사카 427명, 아이치 245명, 효고 158명, 홋카이도 19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8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만 9,446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만 15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 16명, 오사카에서 9명, 도쿄, 사이타마에서 각각 5명 등 총 4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2,48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500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7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57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2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50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46명으로 전체의 약 43%, 40대에서 50대는 총 151명으로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72명, 직장 내 감염이 41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1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5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59명, 입원 환자는 30명 감소한 182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44,927명, 누적 사망자 수는 52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이번 달 5일에 584명에 이어 지금까지 두 번째로 많은 572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重症者は昨日60、50が今日は59ということで、やはりここの数字が一番重要であるかと思っております。で、重症者を出さないためにも早期の検査、そして早期の治療ということが命を救うことにもつながってくると。 이날 중증자는 59명, 중증 리스크가 높은 65세 이상의 감염자는 103명으로 확인되며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寒さがこのところ強くなってきていることも高齢者の皆さんが体調を崩されて、そしてそこにウイルスが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ます。いずれにしましても高齢者の方々は とにかくまずご体調に気をつけていただいて、そしてご家族に高齢者がいる方はそのウイルスを持ち帰らないことを徹底していただきたい。 이날 열린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정부 분과회의 오미 회장은 고투 트래블에 대해 재차 일시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従来から私どもですね、分科会はステージ3相当の地域については GoTo も含めて人の動きを今の時期感染の今この状況を打開するためにはその GoTo を含めて人の動きあるいは接触を控えるべき時期だ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今早く感染を下火にして下火になって、ステージ2相当になってからじっくりとまた再開すれば、それは6月であろうが7月で再開すれば初期の目的に合致するんではないかと個人的には思っております。 정부가 승부의 3주간이라고 호소한 지 오늘로 2주째. 일본 의사회도 회견에서 국민에게 호소하였습니다. 私は日本国民の公衆衛生意識の高さと感染防止意識の高さを信じています。このことが必ず収束へ反転するきっかけとなり、最終的な収束への突破口につながると思っています。このまま感染者数が増え続けるのか、減少に転じるのか、まさにこの師走は正念場です。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9일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셔 대신 신형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海上自衛隊が保持するイージスシステム搭載艦を2隻、整備する方向で防衛省においてさらに検討を進めることといたしたいと。 미궁에 빠진 논의의 결론은 새로운 이지스함의 건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쏘아 떨어뜨리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스함만으로는 일본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상에도 동일한 기능을 가진 설비를 두 곳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지스 어쇼어입니다. コストと時期に鑑みて、イージス・アショアの配備のプロセスを停止をいたします。 그러나 요 역시 미사일 부품의 일부가 시가지에 낙하할 가능성이 나타나며 계획은 중지되었습니다. 다만 이지스 어쇼어의 시스템 일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입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새로운 이지스함의 건조에 이른 것입니다. 육상용 장비를 해상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전례 없는 시도입니다. 방위성은 배로의 전환이 유연한 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이지스함의 비용을 크게 웃도는 견적이 나왔으며 유지보수 비용은 제시되지 않아 총액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현역 자위대 수장이었던 카와노 전 통합망료장은 이만큼의 비용에도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イージス艦をですね、やっぱり365日ずっと置くということはなかなかできないので、今回の体制変換についてはやっぱり即応性のいう観点からはですね、落ちるように思いますのと、それとやはり海上自衛隊にさらにイージス艦2隻というふうになりますと、単純計算で600、700、800名の人員確保、またあと交代員も入れるとですね、相当人的な負担がかかりますので、非常に今後ですね、その辺の検討を集め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한편 이날 정부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의 방침도 발표하였습니다. 国産の一蓋式地対艦誘導弾を長射程化し、スタンドオフミサイルとして開発する方向で検討が進められていると承知しております。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적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긴 사거리의 순항 미사일입니다. 자위대가 이미 보유한 미사일을 개량하여 비거리를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전수방위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射程が長くて事実上敵基地攻撃ができることになります。それは専守防衛とこれまで戦後を歩んできた日本の防衛政策とはから逸脱する恐れがある。 防衛能力を強化するためのものであり、いわゆる敵基地攻撃を目的としたものでもなく、ミサイル阻止に関する新たな方針として開発するものでもない。 향후 적기지 공격무기 보유 여부에 관해 스가 내각은 현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ディフェンスも大事ですけども、やはり攻撃力を持つということによってさらに抑止力が高まるのは事実だと思います。ただこれをやるにはですね、やっぱり政治のですね、相当なエネルギーとリーダーシップはいる。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의 세 수입이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 수입은 당초 예상을 8조엔가량 밑돌며 55조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020년도 국가의 일반회계 세입을 63조 5천억엔으로 추정하며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가 강타하여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세수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위기의 200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7월 공표한 2019년도 세수 실적은 58조 4천억엔이었으며 2020년도는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폭이 3조엔 정도이고 2019년 세수도 2018년 대비 약 2조엔 줄어 2년 연속 대폭적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로 인해 나랏빚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산 편성은 미리 잡은 세수를 토대로 대략적인 예산이나 국채 발행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세수가 떨어지면 국채 발행액을 늘려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8일 73조 6천억엔 규모의 경제대책 3탄을 가기 결정하였으며 대규모 국채 발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은 100조엔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채무는 2020년 GDP 대비 266%에 이르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131%, 이탈리아 162%보다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국채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금융 완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편성될 3차 추경 예산도 결국 국채를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빚더미는 더욱 장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제철의 자산 현금화에 대해 법원 측이 절차를 진행 및 자산 매각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제철은 이미 원고 측이 한국 내 주식 등 자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한국 법원은 이들의 매각에 대해 의견을 듣는 서류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9일 오전 0시 1기에 일본제철로 도착되었다고 간주하는 공시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자산 매각 명령을 위한 절차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일본제철은 압류 결정에 불복하여 결론은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금화까지는 자산의 감정 등도 필요하여 실행까지는 수년 걸린다는 견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의 일본 학술회의 임명 거부 문제로 인해 학술회의 방식을 재검토하는 자민당의 작업팀은 학술회의를 정부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조직으로 하는 등의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政策のための科学だということが世界のアカデミアの共通の認識でございまして、そういう点をやはりしっかりとこれから目指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 제언에서는 일본 학술회의에 대해 기대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독립행정법인이나 특수법인 등 정부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조직으로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회원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투표 등의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로 고치는 것과 함께 기업의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등용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경우의 재정 기반은 회원으로부터의 회비와 민간에서의 기부 등 자주적인 재원의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만 당장은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업팀은 조만간 정리된 제언을 이노우에 과학기술 담당상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한편 입헌민주당의 아즈미준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단에게 제언을 정리하는 건 괜찮지만 정부는 6명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말해야 하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자민당의 책임이다. 그 말을 하지 않고 조직의 해체 및 민영화하는 것은 단지 압력을 가하는 것뿐이다라며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 부담 인상에 대해 스가 총리와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가 9일 밤 회담을 가지고 인상 대상을 연수입 2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인상의 대상에 대해 스가 총리는 연수입 170만 원 이상을 주장하는 반면 공명당은 연수입 240만 원 이상으로 하여 부담 증가의 대상자를 적게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결정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타협하여 연봉 2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료비 부담 인상의 대상자는 약 37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실시는 2022년 10월로 최종 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리 관저에서는 처음으로 태블릿을 사용한 페이퍼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9일 관저에서 열린 회의는 행정사업의 낭비 삭감이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스가 총리를 비롯해 참가자 개개인에게 태블릿이 배포되고 자료는 모두 전자화되었습니다. 페이퍼리스와는 코노타로 행정개혁 담당상의 주도 정책으로 카스미가 세키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싶다며 계속 추진의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総理も使って資料を見てたようでしたので、スムーズな滑り出しと言ってもいいかなと。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